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해온 생활치료센터는 격리기간 전체를 시설 격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받느냐? 전화를 해요. 간호사는 하루 한 번 이상 전화를 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의사가 전화를 해요. 약이 좀 전달될 필요가 있으면 약을 그 방에 갖다 주죠. 이게 다예요. 그럼 왜 굳이 거기 가서 하냐는 말이죠. 전화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운영한 이 시즌 사업의 이 특별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연계 단기치료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재택치료를 해요. 85% 정도는 간호사 상담만으로 그 평균 열흘 정도의 격리기간이 별 문제 없이 잘 끝나요. 그럼 그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원격 치료만 하고 있어도 될까? 그렇다면 대면치료 프로그램이 어딘가 도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경기도는 그 부분을 과학기술 뉴딜 사업단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이 협업한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있었던 재택치료 연계 단기치료센터 사업이었습니다. 체육관을 코호트 격리로 활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환자 전용의 음압의료센터로 구축한 사례는, 그걸 또 실증까지 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 MCM은 독립된 부지의 실내 체육관 내에 신속히 설치될 수 있는 음압격리 의료센터이고요. 병원이 아닌 곳에 병원 시설을 구축하기 때문에 설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설비 라인을 구축하면서도 경량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바닥 구축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적용했고요. 음압 병동 설치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필수 설비를 최적화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설계일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디자인할 때 기능성, 경제성,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용 편의성, 감성적 만족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요. 실제 설치 과정은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설치를 했지만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비 설치, 가벽이나 제방 공사 설비하는데 포함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병동 설치에 실제로 들어간 시간은 이틀 정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 전기 연결, 통신 연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시운전 하는데 한 3, 4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보면 약 2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기가 준비되어 있고 인력 충원이 된다면 일주일, 약 한 168시간 시간 내에 실내 체육관을 병원 기능을 하는 특별생활치료센터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달리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도화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우선 에어텐트가 작년에 에어빔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었는데 이중 공간지로 제작을 해서 양산성, 경제성, 경량화를 높였고요. 조립성도 높이기 위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압 프레임, 자동문 프레임도 고도화했는데요. 배전 설비가 탑재된 그런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니터도 작년에는 자동문 프레임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바닥재가 추가 설치할 필요 없도록 바닥재 자체를 아예 만들어서 간단한 마감만으로도 바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패스박스나 글로브박스, 냉난방기를 일체화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패널을 만들었다는 점. 의료 패널 같은 경우에도 단기 진료센터에 좀 특화된 새로운 패널로 주요 설계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창을 좀 더 확대 제작한 점, 이 부분도 설계에 반영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에는 응급 실내외 음압 격리 병실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응급실에 연계해서 사용하는 음압 격리 병실로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영상의학 검사 장치나 구급차가 잘 마련이 되면 가까운 병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증한 중환자 병동이나 병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는 복도 공간이나 어떤 기본 의료진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조합을 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립된 전기 설비가 좀 필요했었고요. 발전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한전 전기 인입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수배전반을 설치를 해서 전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료설비, 의료가스 사용 용량을 고려해서 의료용 산소, 그다음에 흡입, 압축공기 라인이 환자 침대에 각자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요. 커넥터를 표준화해서 아마추어도 케이블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기 덕트 설치 부분에 플렉서블 덕트를 활용을 해서 음압 프레임에 헤파 필터를 통해서 나온 어떤 공기이지만 다시 모아서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을 했고요. 화장실 패널의 고도화도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평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분쇄 펌프식 변기를 활용을 해서 화장실을 다시 설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내린다든지 수도꼭지 물을 사용하는 것들은 다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바닥에 있는 정화조로 저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MCM 같은 경우는 체육관 바닥에서 10cm 정도 올라가 있는 데크 플로우 위에 MCM을 설치하고 그 밑에 배관을 설치하는 방식. 그 대신 구배라고 하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MCM 화장실 안에다가 펌프라든지 컴프레셔를 통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설계를 했고요. 기울기가 없는 배관을 통해서 MCM 탱크 저장고로 가고 그곳에서 모인 오폐수들을 정화조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제 기간 동안 116명을 저희가 서비스를 했어요. 그 모듈 안에서. 그 중에 19명은 병원으로 갔어요. 16%예요. 그러니까 84% 정도는 하룻밤 혹은 2, 3일 밤을 지낸 뒤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116명 중에서요. 66%가 엑스레이성 폐렴이 있었어요. 엑스레이성 폐렴이 보이는 환자가 3분의 2가 될 정도의 환자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준비된 팀이 잘 설계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원하는 아웃컴을 얻은 거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면 진료가 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보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 이제 증상이 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악화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엄청 그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을 나누고 이럴 때 아무래도 군인분들께서 그 보호구를 다 사종 보호구를 다 착용하시고 돌아다니셨던 거에 비해서 이곳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3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패스박스를 통해서 예컨대 도시락 같은 것을 필요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고가 좀 덜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투입되어 있는 의료 인력이 굉장히 적은 수로 투입을 했어요. 행정요원은요, 거기서 시설 관리를 하고 식사를 배식하고 이런 부분은 낮에 2명 정도, 2-3명 있고요. 밤에 1명 정도 쓰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했어요. 간호 인력 같은 경우도 낮 같은 경우에 5명, 밤 같은 경우에 한 2명 정도로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 MCM 모듈은
그리고 경기도의 재택치료연계 단기치료센터 사업은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민간 분야나 공공 분야 할 것 없이 좀 실제적인 수요가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제 고도화나 아니면 생산 유통,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잘 개발이 돼서 잘 정착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러면은 한국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의료기기 혹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다목적의 이 MCM 하드웨어와 또 이 경기도에서 실행한 어떤 운영 체계가 결합이 돼서 세계 최초의 어떤 감염병 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면 새로운 어떤 서비스 디자인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 고도화돼서 더 좋은 효과가 나길 희망합니다.